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의 건강상식을 쉽고 간략하게 알려줄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입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오게 되고 날이 추워지면서 감기, 독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기관지염 그리고 폐렴 등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고양이들에게 어떤 것들이 주의를 해야 하는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아지의 경우에서는 특별히 폐렴에 대한 주제를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강아지들은 유입의 경로가 정말로 단순합니다. 잘못 먹었거나 환경이 정말 안 좋았거나 면역력이 너무나도 떨어지거나 이렇게 극심한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만 폐렴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렴에 대해서 진단이나 확진이나 이런 것들 또한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집 안에만 있는 상황이고 산책량이들이 크게 많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접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원인 모르는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오게 되는데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고양이 폐렴이 생각보다 이유 모르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아지들이 폐렴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들이 폐렴을 염두에 둔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기침을 할 때 강아지라면은 특히 애견 카페, 강아지들이 많은 곳에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가 그때부터 기침을 하더라, 폐렴이 아닌지 확인하러 왔다, 혹은 기침이나 기관지염 이런 것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면서 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 고양이의 경우에서는 접촉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기침을 하면은 춥나? 감기인가? 라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엑스레이를 일단 촬영을 하게 되면은 고양이의 경우에서 폐렴이 의심이 되는 환자들이 간혹 꽤 있습니다. 그럴 때 보호자님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온 것도 없고 접촉한 게 없는데 어떻게 올 수 있냐라고 하면은 계속 돌이켜보면은 길냥이한테 밥을 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올라오는지 정말로 다양한 경로로 오게 되는데 우리 고양이 보호자님들은 강아지 보호자님들보다 폐렴에 대한 인지를 좀 덜하게 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폐렴의 경우에서는 총 16가지 정도의 병원균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성으로 나누자면 한 16개의 종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허피스, 칼리시, 마이코플라즈마, 그리고 파스트렐라 4개 정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6가지 그리고 대표적인 4가지 중에서도 하나만 걸리든 2개, 4개 같이 다 걸릴 수도 있으며 하나가 있든 2개가 있든 종류별로 상관없이 증상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결국은 확진과 진단을 통해서 어떤 균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균에 따라서 어떤 처방을 해야 하고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이 바뀌기 때문에 증상을 보고 이거다, 이건 건 아닌가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PCR 검사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독감 때 PCR 검사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코, 인두, 입천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면봉을 채취하는데 우리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싫어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사람보다도 훨씬 작은 면봉을 이용해서 콧구멍 그리고 입천장 쪽을 이용하고 그렇게 외부 우레를 통해서 검사를 하면서 확진을 합니다. 폐렴에 걸리게 되면 첫 번째로는 무조건 우리 다른 아이들과 내가 우리 아이의 폐렴균을 내 몸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많이 인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가 입원을 하면서 폐렴 치료를 하더라도 내 몸 그리고 우리 집에 폐렴균이 남아 있으면 우리 아이가 다시 집에 가더라도 재발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소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독제는 많은 시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바이러스나 폐렴균들이 진단이 되는 경우에서는 최소한 알코올 소독을 해야 합니다. 알코올 소독을 먼저 하고 이후 락스는 한 번 정도, 너무 많이 하면은 물론 좋겠지만 변색이나 아니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약하게 한 번 정도 깔끔하게 치운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폐렴은 치료는 애들마다 정말 다양합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의 몸이 폐렴균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입원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대증적으로 병원에서는 산소치료, 호흡기 치료, 수액치료, 주사치료를 이어가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없더라도 우리 아이의 몸에서 면역체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 균을 잡을 수 있다면 동원을 하고 이후에 치료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라서 우리 강아지들은 보호자님들이 항상 근심이 많으십니다. 따뜻하게 입어야 감기가 안 걸릴 것 같고 안 나가자니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 주의를 많이 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고양이 보호자님들은 항상 따뜻한 곳에 있고 우리 아이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 경각심을 가지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입원한 아이들이 폐렴으로 입원한 친구가 2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들 또한 산책을 하지 않는 고양이들입니다. 치료가 됐고 이제 2친구 다 좋아지면서 이제 통원을 언제 할지에 대한 조율을 상황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생각보다 아이들에게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호흡기 질환은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겨울철 추운 날 보호자님들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